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군 정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체제 생존과 직결시키는 만큼 WMD, 즉 대량살상 무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는 지난 15일 발표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을 위한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한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궁극적인 작전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앞으로 1년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거나 새로 건설할 경우 무기 능력 검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이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 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이곳이 영구 폐기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국방정보국 DIA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WMD 대량살상무기 기반 시설의 일부 해체는 가역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후에도 영변과 다른 핵시설 등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WMD 비축량과 운반체계, 생산 능력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은 억지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의 훈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가안보 전략은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주권적 독립국가로 남아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한반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베리어 국방정보국장은 보고서 서두에서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약속했지만 이후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으며 잠재적으로 더욱 강화된 ICBM, 재래식 전력을 위한 새 무기도 선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성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갖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관련국과 잇따라 만나며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합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협의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사람은 대북 인도주의 협력을 비롯해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만난 데 이은 양국 간 협의입니다.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참여하는 미한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립니다. 앞서 노규덕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과 관련해 종전선언을 비롯해 여러 방안에 대해 좀 더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한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Part of our strategy when it comes to the DPRK is to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work in lockstep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wards our ultimate objective, and that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우리는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과의 직접 외교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했고 북한의 응답과 접촉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뒤 이달 초 한국과의 통신 연락선을 다시 가동했지만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에브리엘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D&I 국장이 18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헤인스 국장이 이날 서훈 실장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포괄적인 미한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북한이 최근 신형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고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화 제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와 평가를 공유하고 한국 정부가 거듭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17일부터 방한하고 있는 헤인스 국장은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일본의 다키자와 히로아키 내각 정보관과 만나 미한일 3국 정보수장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신호라고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진단했습니다. 비건 전 대표는 또 자신은 지속적인 외교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15일 조지 워싱턴대가 주최한 화상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면서 국제사회와 어떤 조건에서 다시 관여할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성명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배경으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사 연설 등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힌 비건 전 대표는 이어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착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recent actions, including the reopening of the hotline with South Korea, may in fact be intended to set in motion a series of engagements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political outcomes in South Korea next year. 비건 전 대표는 이어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진전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은 그런 제한 없는 제안은 싫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requently resorts to a statement which is that they will meet the North Koreans anytime, anywhere without conditions. I have to tell you my experience is the North Koreans hate that kind of open-ended suggestion.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함께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VOA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을 하면서도 그 문제만 따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또 비핵화는 미국 대북 외교의 가장 큰 우려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하노이 회담 전 평양을 방문했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은행을 잘 몰랐던 일화를 소개하자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금융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My experience is that those North Koreans dealing with foreign exchange and trade are very sophisticated. They operate, well, they've learned how to evade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to continue to pursue the income earning and spending in hard currency. They have learned to exploit SWIFT. Think about the Bangladesh bank heist. They've learned how to conduct major insurance fraud. 한편 진리 윌슨 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 봉쇄를 통해 바이러스는 물론 정보의 유입을 막아 사회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는 경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은 15일 가상화폐 산업을 위한 제재 준수 지침에서 광범위한 무역 제재와 금수 조치에 대한 면제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면서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들은 모두 해외 자산 통제실의 제재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제재 프로그램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단체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지침에서 북한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사이버 공격 조직 라자루스와 연계된 중국인 2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18일 별세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의 가족 측은 18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무장관이자 합참의장인 콜린 파월 장군이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오늘 아침 숨을 거뒀다면서 우리는 놀랍고 사랑스러운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향년 84세인 파월 전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고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는 1989년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으로 발탁됐으며 걸프전쟁에서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 축출에 성공하면서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를 정도로 미국인들에게서 큰 신망을 얻었습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인 2001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에 기용됐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